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눈이나 치아 상태는 꼼꼼히 살피곤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코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졌던 적이 언제이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겁니다. 코는 얼굴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매일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평소에는 그 존재감을 잊기 쉽죠. 감기에 걸리거나 코가 막히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때만 잠시 떠올릴 뿐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 만약 오늘 제가 이 침묵하는 코가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충성스러운 건강 파수꾼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뇌졸중, 간암, 그리고 특히 우리 아시아인들에게 매우 위험하고 흔하게 발생하는 비인두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들이 본격적으로 발병하기 전에 조용히 이 코를 통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코 속에 숨겨진 놀라운 건강 비밀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비염이나 알레르기로 오해하기 쉬운 코가 보내는 3가지 치명적인 경고 신호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코피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한 택시 기사님의 실제 사례처럼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신호들을 제대로 읽고 큰 병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코를 지키는 3가지 황금 수칙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왜 이 작은 코가 몸 전체의 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견고하고 정교한 성곽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뇌는 이 성곽의 최고 사령부입니다. 그리고 코는 가장 중요한 성문이자 최전방 방어 초소입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는 가장 먼저 코를 통과해야 합니다. 코는 코털과 점액을 이용해 공기 중에 먼지, 세균, 바이러스를 걸러내고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고 습하게 데워서 폐로 보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코 내부에는 아주 풍부하고 연약한 모세혈관 네트워크가 빽빽하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벽에 설치된 촘촘한 감지 센서와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성 내부의 압력 변화, 즉 혈압과 피의 품질, 혈액 응고 기능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성곽 내부에 큰 문제가 생기면 심혈관계의 압력이 너무 높아지거나 고혈압, 혈액 응고 인자를 생산하는 공장,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간, 질환, 순찰병 역할을 하는 혈소판의 순화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혈액 질환, 가장 연약한 혈관이 모여있는 최전방 초소, 즉 코에서 가장 먼저 경고등이 켜지고 비상벨이 울리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코가 보내는 3가지 긴급 경고 신호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이유 없이 자주 나는 코피. 첫 번째 신호는 가장 흔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이유 없이 자주 나는 코피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코피를 흘려본 적이 있습니다. 코를 부딪히거나 후비거나 날씨가 건조할 때 흔히 발생하죠. 우리는 보통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혹은 날이 건조하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 만약 코피가 자주 나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나타나며 특별한 이유 없이 부딪히거나 후빈 적 없이 발생하고 심지어 피의 양이 많고 잘 멎지 않는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 내부의 중요 시스템이 심각한 고장을 일으켰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가능성 1. 고혈압 및 동맥경화 중장년층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혈압이 과도하게 높으면 이미 노화로 약해진 코 점막의 모세혈관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됩니다. 60대 택시기사 김 기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고혈압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약을 제때 챙겨 드시지 않았습니다. 약 반년간 운전 중이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자주 코피를 흘렸는데 한 번 나면 10분에서 15분간 피가 멎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피로와 과로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거리 운전 중에 갑자기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코피가 쏟아져 멈추질 않았습니다. 당황한 그는 급히 차를 갓길에 세우고 휴지로 코를 막은 채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하지만 피는 계속 목 뒤로 넘어가 하마터면 질식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병원에서 잰 혈압은 측정 불가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나는 코피는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혈압이 폭발 직전이라고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혈압을 조절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터지는 곳은 코 혈관이 아니라 뇌혈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 D. 간질환. 우리 몸에 가는 혈액 응고인자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만약 강영화나 간암 등으로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면 이 공장이 멈추고 혈액 응고 기능에 장애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쉽게 피를 흘리게 되며 코는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 3. 혈액질환. 백혈병과 같은 혈액질환은 혈소판 생성에 영향을 줍니다. 혈소판은 혈관이 터졌을 때 땜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수리공의 수가 부족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당연히 피가 잘 멎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자주 나고 잘 멎지 않는 코피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서 혈압과 혈액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잘못된 코피 응급처치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 고개를 뒤로 젖히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피가 밖으로 나오지 않을 뿐 멈춘 것이 아닙니다. 피가 목구멍, 식도, 위장으로 넘어가거나 심하면 기도를 막아 질식이나 폐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 휴지로 코 틀어막기. 코 점막은 매우 연약합니다. 거친 휴지를 깊숙이 쑤셔 넣으면 점막에 2차 손상을 주어 출혈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혈법 3단계. 고개를 앞으로 숙입니다. 피가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하여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콧방울, 코의 부드러운 부분을 꽉 누릅니다. 엄지와 검지로 코의 부드러운 양쪽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최소 5자 10분간 유지합니다. 이 자세는 코피가 가장 자주 나는 키셀바흐 부위를 직접 압박하여 지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이마에 냉찜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피가 멎지 않는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2. 피가 섞인 콧물 또는 가래 두 번째 신호는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가 섞인 콧물입니다. 날씨가 건조하거나 코를 세게 풀었을 때 가끔 피가 비치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장기간 콧물에 피가 섞여 나오고 특히 아주 특징적인 증상, 즉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 코를 훌쩍여서 입으로 뱉어낼 때 그 가래에 피가 자주 섞여 나온다면 이는 최고 수준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비인두암 좌의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인두암은 코의 가장 깊숙한 윗부분, 즉 목구멍과 연결되는 숨겨진 다락방 같은 곳에 생기는 암입니다. 워낙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초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양의 표면은 매우 약하고 비정상적인 혈관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코를 세게 풀거나 들이마실 때 공기의 마찰로 인해 종양 표면이 자극받아 쉽게 출혈을 일으킵니다. 이 피가 콧물이나 가래에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코를 뒤로 들이마셔 뱉어낼 때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진단 신호입니다. 비인두암은 아시아 지역에서 발병률이 높은데 이는 유전적 요인, 짠 음식이나 발효 음식, 절인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 그리고 EB 바이러스 감염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EB 인후과 의사에게 박 사장님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40대의 작은 식당 주인이었던 그는 약 반년간 오른쪽 코가 계속 답답하고 아침에 일어나 뱉는 첫 가래에 피가 조금씩 섞여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만성비염이라고 생각하고 동네 병원에서 약을 타 먹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른쪽 귀까지 먹먹하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 이명이 나타나자 심각성을 깨닫고 대학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경험 많은 의사는 한쪽 코막힘, 피 섞인 가래가 몇 달간 지속되었고 한쪽 귀, 먹먹함까지 동반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 비인두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코 가장 깊숙한 곳, 오른쪽 비인두에서 표면이 울퉁불퉁한 종양이 발견되었고 조직검사 결과 비인두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귀가 먹먹했던 것은 귀의 문제가 아니라 비인두에 생긴 종양이 너무 커져서 코와 귀를 연결하는 이관 유스타키오관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행히 지금이라도 오셨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특히 한쪽에서만 피가 섞인 콧물이나 가래가 나온다면 절대 비염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즉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십시오. 3. 지속적이고 심해지는 코막힘 세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코막힘입니다.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코막힘은 흔합니다. 하지만 만약 코막힘이 지속적이고 감기나 알레르기 때문이 아니며 점점 더 심해지고 심지어 처음에는 한쪽만 막히다가 양쪽 다 막히게 되거나 다음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쪽 머리 두통, 잦은 코피, 귀, 먹먹함, 이명, 안면 감각 마비, 물체가 둘러 보이는 복시, 부시, 입을 벌리기 어려움 등의 증상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염이 아니라 코 내부에 무언가 좋지 않은 것, 코 용종이 자랐거나 심하면 부비동 종양이나 비강 종양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로 인한 코막힘은 길이 잠시 침수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종양으로 인한 코막힘은 누군가가 그 길에 시멘트 벽을 세우고 그 벽이 계속 두꺼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속적이고 진행성으로 숨기를 막아버립니다. 이 여사님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알레르기 비염을 앓아 코막힘에 익숙했습니다. 반년 전부터 왼쪽 코가 유난히 심하게 막히고 약을 뿌려도 효과가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알레르기가 심해졌다고 생각해 더 강한 약을 사서 뿌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왼쪽 뺨의 감각이 둔해지고 눈으로 사물을 볼 때 물체가 겹쳐 보이는 증상을 느끼고 나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CT 촬영 결과 왼쪽 부비동, 코 옆에 빈 공간에 종양이 자라나 주변 신경과 안구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지속적이고 점점 심해지며 특히 한쪽만 막히는 코막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중요한 파수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코를 지키는 3가지 황금 수칙을 기억하십시오. 1.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기 어떤 증상이 정상이고 어떤 증상이 위험 신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차이는 지속성, 심각성, 그리고 다른 위험 신호 동반 여부입니다. 가끔 나타나고 증상이 가볍고 금방 사라진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속되고 점점 심해지며 오늘 말씀드린 위험 신호, 피 섞인 가래, 안면 마비 등과 동반된다면 절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2. 올바른 응급처치법 배우기, 잘못된 상식 버리기, 특히 코피에 대한 잘못된 상식, 고개 뒤로 젖히기은 오늘부로 완전히 잊으십시오. 생명을 구하는 3단계, 앞으로 숙이기, 고개 내리기, 콧방울 압박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3. 의심되면 즉시 전문가에게 문의하기. 이 영상을 보시는 목적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지 스스로 의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코와 관련된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는 그저 정보원이 되어 언제부터 어느 쪽이 피의 색깔은 어땠는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기록하여 이비인 후가 의사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전문의의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의 코는 단순히 숨을 쉬고 냄새를 맡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몸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위험의 냄새를 맡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이 침묵의 파수꾼에게 더 많은 관심과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